네,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구조된 단원고 학생들이 참사 71일 만인 오늘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친구들이 밟혀서 발걸음 옮기지 못할까 봐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이 학생들 손을 이끌고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아주 특별했던 등교길에서 나온 얘기들, 그리고 가슴 아프게 했던 장면들 잠시 뒤에 보도하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일 해경 구조 헬기가 항공 구조 활동을 마치고 철수하던 그 시점에 배 위에는 구조를 기다리는 승객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끝까지 아이들을 구하고 가장 늦게 구조된 생존 승객 김홍경 씨가 왜 근처에 있던 항공 구조대원 손에 구조되지 않고 어업지도선으로 구조됐는지 의문이 이제야 풀렸습니다. 6월 25일 뉴스K 잠시 뒤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가까스로 구조된 단원고 학생들, 심리치료를 마치고 사고 71일 만에 오늘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희생된 학생들의 학부모 등도 어렵게 등교를 결정한 학생들의 학교 가는 길에 함께 했습니다. 노지민 PD가 취재했습니다. 사람이 진짜 죽을 때는 잊혀질 때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후 71일 만에 첫 등교길. 조심스럽게 심경을 밝히던 단원고 학생은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학부모가 호소문을 대신 읽어주기 위해 마이크를 건네받을 때까지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생존 학생과 희생 학생들의 학부모, 그리고 이 학교 교사들은 아침 일찍부터 교문 앞에 나와 학생들을 맞이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다, 사랑한다, 힘내라는 피켓을 들고 학생들을 응원했습니다. 8시 40분경 학생들이 모두 도착하자 학부모 대표가 호소문을 낭독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길에서 만나게 되면 평범한 고등학생처럼 대해 주십시오.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이 웃거나 더 많이 울거나 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언론에 호소합니다. 우리는 현장과 다른 내용을 내보내는 언론을 많이 보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아이들을 취재하려 달려드는 언론을 보았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접근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글도 발표됐습니다. 학생들도 무엇보다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언론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목항으로 이동하여 버스를 타기 전까지도 많은 기자들이 사진을 강제로 찍었습니다. 싫다고 하지 말라고 했지만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촬영을 감행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카메라 뒤로 보이던 한 기자의 웃는 얼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많은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와전되어 오보되는 기사들도 많았습니다. 특정 정치인들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들이 마치 생존자 학생들과
가족들이 사고를 어떤 기회로 삼으려는 듯이 기사 내용에 표현되었고 그런 기사를 접한 사람들은 우리 모두를 비난했습니다. 사고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진상규명에 대한 당부도 담았습니다. 너만 살아나와서 좋느냐, 친구들을 어떻게 배신할 수 있느냐와 같은 말로 저희들에게 비수를 꽂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좋은 관심이든 나쁜 관심이든 이제는 그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왜 희생되어야만 했고 왜 구조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더 많은 희생자가 생겨야만 했는지에 대한 확실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진짜 죽을 때는 잊혀질 때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생학생의 학부모와 마주한 몇몇 학생들이 죄송하다고 눈물을 흘리자 학부모들은 너희라도 살아줘서 고맙다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오늘부터 학교로 돌아가긴 했지만 학생들의 상처가 회복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의료진들의 한결같은 설명입니다. 단원고 측은 학생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기 위해 당분간 생존학생 학부모 일부가 학교에 상주하는 한편 전문 상담 인력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기간 90일 중에서 벌써 24일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오늘도 여야는 현장 조사를 따로따로 실시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특정 시점만 해경 동영상이 없는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했습니다. 취재 PD 연결합니다. 윤인아 PD. 네, 윤인아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만 단원고 학생들 등교 때 상황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등교한 학생이 구조된 학생 전부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세월호에서 구조된 단원고 학생 75명 가운데 이미 학교에 복귀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73명이 합숙 치료를 끝내고 오늘 첫 등교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잃은 유가족들은 등교 시간에 맞춰 교문 앞에 모였습니다. 유가족들이 마중을 나와주면 힘을 내서 학교에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학생들의 부탁을 받아들여 유가족들이 그 자리에 나온 겁니다. 유가족들은 내 딸과 아들아 사랑한다, 고맙다 등의 말을 건네며 사고 71일 만에 등교에 나선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해경이 촬영한 영상에 세월호가 침몰하던 특정 시간대에 해당되는 영상이 없다. 가족 측 대리인들의 어제 문제 제기 뉴스케이가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가족대책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대책위가 오전 브리핑에서 세월호 침몰이 급속히 진행됐던 시점에 해경이 촬영한 영상이 없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헬기 석대와 해경정에서 찍은 총 4개의 영상은 침몰 당시의 상황이 촬영돼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가 뒤집혀 침몰하는 10시 8분에서 10시 20분 사이를 찍은 영상은 없었다고 가족대책위는 주장했습니다. 해경 123 경비정의 경우 해당 시간에 찍은 영상이 있지만 침몰 전체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이 아닌 123정의 자체 활동 모습만 담겨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월호가 어떤 상황이었고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졌는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가족대책위의 유경근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이미 해경은 여러 차례 없다던 영상을 조금씩 추가로 공개해 스스로 은폐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 시간대에 이 세월호가 급격하게 기울고 침몰을 시작하고 10시 한 22, 3분 정도부터는 완전히 그 선수만 남겨놓고 이제 침몰을 한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 그 시간대에만 그 영상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첫 번째로 드는 거고요.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시간에 본인들의 어떤 구조 활동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없는 걸 봤을 때 좀 너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도 힘들고 분명히 무슨 의도가 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대략 10시 8분에서 10시 21분 정도까지 약 13분여 정도가 헬기 세대 모두 촬영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헬기 세대가 부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구조 작업을 펼치고 또 서로 각각의 구조 활동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대에 헬기 세대가 모두 다 동시에 사라졌다가 다시 그 이후에 동시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었던 변호사들과 판사 모두가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같은 시간대가 촬영되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었었고 해경 담당자는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가족들이 세월호 내부 CCTV에 대한 증거 보존도 신청을 해서 관철이 됐습니다. CCTV 영상 저장 장치 DVR이라는 것을 분석한다는 얘기일 텐데요. 정부가 DVR을 인양하고도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왔어요.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가족대책위는 해경이 침몰 사고의 경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 DVR을 인양하고도 유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가족들은 DVR이 지난 22일 밤에 인양됐지만 바지선에 있던 대책위 영상 기록단을 통해 다음 날에서야 해경 측에 직접 문의해 인양 소식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DVR은 세월호 침몰과 선원들의 탈출 과정, 해경의 구조 과실을 밝힐 중요한 자료입니다. DVR이 공기와 접촉하게 되면 하드디스크 훼손과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는 게 기본적인 상식임에도 해경은 인양된 다음날 저녁 유가족이 이를 확인할 때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DVR은 광주지법 모포 지원에 증거 보전이 받아들여진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 9시부터 DVR 복구 절차에 들어갔고 분해의 상태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유가족 측 5인과 해경 관계자 4인이 24시간 모든 복구 작업이 끝날 때까지 참관하게 됩니다. 복구를 맡은 명정보기술은 복구가 15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세월호 국정조사 얘기를 좀 해보죠. 여야 특위위원들이 오늘 따로따로 현장 조사에 나섰다고요? 네, 여야가 국정조사 기간보고 일정에 아직도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늘 각각 현장 조사를 떠났습니다. 어제 국조특위 여야 간의 기간보고 합의가 파행에 이른 뒤 여야 간사는 향후 국정조사 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실무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당은 오늘 따로 현장 조사를 떠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소속 9명의 특위 의원들은 목포와 진도를 찾아 삼함대 사령부, 목포해경, 진도 VTS 등에 방문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특위위원 8명은 지난 19일 야당 위원들이 방문했던 인천 VTS와 세월호 쌍둥이 배로 불리는 오하마나호 등을 방문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가 기간보고 일정을 두고 여전히 갈등을 벌이고 있고 여야가 개별적으로 조사 활동을 벌이면서 향후 국정조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네, 그리고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새로운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세월호와 해운조합 제주지부 이 둘 사이의 교신 내용이죠. 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해운조합 제주지부와 세월호 간의 무성교신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9시 13분경 세월호가 최대한 빨리 구조협조 바란다고 요청했지만 해운조합은 혹시 화물이 해수로 떨어졌냐며 화물을 먼저 챙기고 승객들의 안전은 묻지 않았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해운조합이 여객선의 사고 소식에 화물의 안전을 사람의 안전보다 먼저 챙긴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 세월호 침몰 당일 오전 10시 16분쯤 해경은 헬기를 활용한 항공구조를 중단합니다. 이때는 유가족 측에서 해경 동영상이 없다며 의문을 제기한 바로 그 시간대입니다. 하늘로 향해 있던 우현에서 배 밖으로 탈출한 승객들을 헬기에 옮겨 싣는 등의 소극적인 구조를 벌였던 해경은 승객들 이송이 끝났다고 판단했는지 특공대원들까지 헬기에 싣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헬기가 철수하던 그때 가까스로 탈출한 승객들이 배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는 사실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좌연인 물에 잠겨 유일한 탈출구였던 우현에서 적극적인 구조를 했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철수를 한 이유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 김지혜 PD가 보도합니다. 10시 8분부터 10시 20분 사이에 약 한 12분에서 13분 정도에 해당하는 시간, 그 시간의 영상은 아예 없습니다. 이 시간대를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세월호가 기울어져 있다가 급속도로 기울면서 선수만 일부 남기고 침몰을 해나가는 그 시간대입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 시간대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국민TV가
해경이 공개했던 영상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영상에서 확인되는 해경 헬기는 모두 석대, 목포해경 소속 511호와 512호, 그리고 제주해경 소속 513호입니다. 공개된 헬기 영상의 대부분을 촬영한 511호의 10시 무렵 영상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해경 특공대원 4명이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8분쯤 뒤 선미 쪽에서 특공대원 2명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우현 쪽에서 이동해온 대원입니다. 이들은 배 밖으로 빠져나온 승객들이 어업지도선으로 옮겨 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난간을 타고 아래쪽으로 이동해 구조 작업을 도왔습니다. 나머지 특공대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10시 16분이 조금 넘은 때 어업지도선 201호에서 촬영한 영상에 512호로 추정되는 헬기의 모습이 확인됩니다. 세월호에 거의 닿을 듯 접근한 헬기에 몇 명의 승객이 올라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2명이 추가로 올라탄 뒤 헬기는 세월호를 떠납니다. 자세히 보니 마지막으로 헬기에 올라탄 이들은 검은 옷을 입은 특공대원들입니다. 특공대원을 태우고 헬기가 세월호에서 멀어지고 있을 때 우현 3층 난간에 구명조끼를 입은 승객 2명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헬기는 이들을 뒤로 한 채 멀어졌습니다. 결국 이들은 세월호가 더 침몰한 뒤에서야 구조됐습니다. 이 승객들 중 한 명은 소방호스 등으로 학생들 수십 명을 구조한 세월호 생존자 김홍경 씨입니다. 헬기를 타고 아예 철수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장면까지 다 보신 거죠? 그렇죠. 보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좀 죄송하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거 뻔한 거죠. 됐습니다. 그냥 거기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냥 보세요. 참조하시면 돼요. 전남 어업지도선에서 촬영된 영상 등을 종합해볼 때 헬기뿐 아니라 구조 함정을 포함한 모든 현장 구조 활동이 이 시점에 잠정 중단됩니다. 좌현 선수 쪽에서 선원들을 먼저 구조한 뒤 3층 창문을 깨고 승객 일부를 구조한 123정은 헬기가 철수하기 직전 세월호에서 멀어졌습니다. 이때 선미 쪽에서는 단체실에 몰려있던 단원고 학생들이 탈출을 시도하고 있었고 실제로 123정이 멀어진 직후 10수명이 어업지도선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구조를 도왔던 특공대원 2명도 123정이 빠지고 헬기까지 멀어진 직후에 철수합니다. 세월호 위쪽에 헬기 511호가 떠있지만 구조를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뉴스킬 영상 분석에 따르면 이때가 10시 17분 무렵 당시 연합뉴스는 190명이 구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세월호 안에 300명에 가까운 승객이 남아있었던 상황입니다. 해경의 구조활동이 재개된 시점은 좌현에 이어 옥상 갑판이 물에 잠긴 뒤 우현까지 침몰 중이던 때였습니다. 이때도 해경 고무보트는 한 대뿐이었고 헬기를 이용한 구조활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해경이 우현 쪽에서 구조활동을 벌이던 헬기를 철수시키는 바람에 우현이 유일한 탈출구였던 시점에 우현에서의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구조활동을 펼치지 못했고 결국 침몰 직전 스스로 우현을 통해 탈출한 승객들만 해상에서 구조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연이은 총리 후보자의 낙마가 현실이 되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검증 실패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 내에서는 내분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김기춘 실장과 더불어서 이번 인사참극의 배후로 만만회가 지목됐습니다. 박지만, 이재만, 정윤회,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거나 최측근인 사람들의 이름 뒷글자들 조합한 말입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중계카메라 연결해서 알아보죠. 곽보아 PD. 자, 문창국 총리 후보자의 사퇴 이후에 여야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새누리당은 오늘도 야당이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막았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야당이 대놓고 요청서 제출을 반대했다고 비난했는데요. 총리 사태에 국회 탓을 한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발언에 연장선상에 있는 태도였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등으로 타깃을 완전히 바꾸고 인사청문회에서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민주연합 지도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가 논문을 표절한 인사를 교육부 장관에 취임하도록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최소한의 기준을 박근혜 대통령이 깰 수는 없습니다. 채떼기 불법 대선 자금에 연루된 국정원장 후보자, 교육자로서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비틀린 행위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릇된 역사관의 안행부 장관 후보자, 투기를 조장하는 경제부총리 후보자, 그리고 음주운전 문체부 장관 후보자 등 8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과 정권이 아닌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과연 합당한 자질과 양식을 지닌 인물인지 국민의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가 연거푸 낙마하는 인사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새누리당 내부 분열에 불씨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당권 주자들은 김기춘 비서실장 책임론에 선을 긋는 반면 비주류 의원들은 김 실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친박계 홍문전 의원은 이 일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비주류인 김영우 의원은 이번에 청와대가 수수방관한 측면이 있다며 시스템의 책임을 맡는 분도 책임을 면하긴 어렵지 않냐며 김기춘 실장을 겨냥했습니다. 자, 그런데 김기춘 비서실장 말고 대통령의 비선 라인이 인사참사의 원인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만만회, 무슨 뜻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만만회란 박근혜 대통령 주요 결정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그리고 최태민 목사의 사이로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인 정윤회 씨를 말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의 추천은 청와대 비선 라인인 만만회에서 했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비선 라인이 국정을 움직이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비서실장의 역할이며 검증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김기춘 비서실장의 문제를 다시 제기했습니다. 친박 원로 모임인 이른바 7인회 멤버인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오늘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부적으로 박 대통령이 가깝게 의논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며 비선 라인 의혹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박관용 전 의장은 대통령이 소규모 비선 라인을 통해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공식적인 의사결정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새누리당의 730 재보선 공천 신청이 오늘 마감됐다고 하더군요. 어떤 사람들이 신청을 했습니까? 네, 관심 지역인 서울 동작을과 경기 수원 8달, 수원 영통은 공천을 신청한 사람은 아직 없었습니다. 유력 출마자로 거론됐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재보선 지역이 더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리 지명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기 평택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전남 순천 곡성엔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울산 남구 을엔 이혜훈 전 최고위원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민주연합은 24일부터 27일까지 출마 신청을 받습니다.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손학규 상임고문은 수원 8달과 영통 중 한 곳에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을의 경우 안철수계의 금태섭 대변인, 친노계 허동준 지역위원장,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등이 당내 경선에서 맞붙을 것으로 점쳐집니다. 정의당에서는 천호선 대표가 서대문을, 노회찬 전 대표가 동작을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기장 갑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후보의 무소속 출마 여부가 관심거리입니다. 여야는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 달 11일까지는 상대방 공청을 탐색하면서 눈치 작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육군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 보고를 받기 위해서 오늘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21일 22사단에서 벌어진 총기 사건에 대해 김관진 국방장관 등 군 당국자들을 질책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관심병사에 대한 부실 관리와 부대 내 집단 따돌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한편 경계 조치인 진돗개 하나 발령 소요 시간과 보고 체계 등 군 대응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병사에게 집단적 가학이 있었다면 병영 문화에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면서 해당 부대는 관심 병사의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만 그런 곳에 간 게 아니냐고 캐물었습니다. 백군기 의원은 무장 탈영이 생겼다면 민간인에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데 진돗개 하나 발령을 왜 2시간이나 지체했냐고 따졌고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임병장을 병원에 이송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가짜로 드러났는데 군은 안 해도 될 일을 해서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관진 장관은 진돗개 하나는 도주거리를 계산해 이때쯤 경찰도 협력해야겠다고 해서 발령하는 거로 임병장은 차단선 안에서 검거됐다고 해명하면서 해당 부대는 본질적인 개선책을 갖자는 측면에서 병력 증강, 간부 증강을 심각하게 검토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국방위는 오는 29일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문창극 사퇴를 KBS의 왜곡 보도 탓으로 돌리고 여론재판의 결과라는 논조가 오늘 아침 조중동 지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중앙일보에는 KBS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제목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마치 언론학자의 평가인 것처럼 제목 편집을 했지만 알고 보니 과거 설화를 일으킨 적이 있는 여당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사퇴한 총리 후보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인사참극으로까지 불리는 총리 후보자 연속 낙마의 책임이 대통령과 김기춘 실장에게까지 미칠까 방어벽을 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신의 PD가 보도합니다. 저는 오늘 총리 후보를 자진 사퇴합니다. 문창극 사태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등장한 관련 기사들 중에서는 단연 조중동의 편집이 돋보였습니다. 먼저 문창극 전 후보자가 주필로 있었던 중앙일보 일면입니다. 문창극 사태가 민주주의의 숙제를 던졌다는 제목을 올렸습니다. 기사 본문에서 숙제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숙제라며 문창극 사태가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일보 이면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이른바 문창극 망언을 보도한 KBS를 가리켜 국민을 속이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도했습니다. 제목의 형식은 발언 인용이었고 제목 밑에 언론학자들의 사진과 함께 배치해 마치 언론학자의 평가인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KBS의 보도를 범죄라고 한 실제 발언자는 지난해 청소노동자의 노동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 설화를 일으켰던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었습니다. 독자의 착각을 유도하는 교묘한 편집입니다. 중앙일보는 1, 2면 외에도 3면과 5면 모두 5건의 기사를 실어 본질을 흐렸습니다. 이 논조는 칼럼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문창극 사태로 이른 것으로 민주주의의 퇴행을 꼽았고 언론인 문창극을 민주적인 선배로 평가했습니다. 동아일보에서는 문창극 사태가 검증 실패 때문이 아니라 여론몰이 탓이라는 사면 기사가 눈에 띄입니다.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보도였습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KBS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KBS의 적폐를 바로잡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 역시 청문회도 못한 채 총리 후보자가 또 낙마한 사태를 인사검증 실패가 아닌 여론재판 탓으로 돌렸습니다. 문창극 사태가 민주주의 위기라는 보수 진영의 목소리도 사면에 실었습니다. 문재인 총리 후보자가 사퇴를 했음에도 이 같은 보도가 이어지는 이유는 이딴 총리 후보자 낙마 책임의 화살이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저의 가족은 문남규, 남영남자, 별규자, 할아버지가 3.1운동 때 만세를 부리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가족사를 아버님 문기석, 터리자, 주석석자 아버님으로부터 듣고 자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노동계가 시간당 6,700원 관철을 위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좌익 교수라는 아이디로 인터넷에 호남과 여성, 야당 정치인을 폄훼하는 악성글을 올린 국정원 직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황 팀장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이번 달 29일이던가요? 예, 법적으로 29일,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네. 그때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모레 열리는 노사정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종결하기로 일단은 합의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시한을 넘길 거라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노사 양측의 수정안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동계는 올 초부터 최저임금 요구액을 시급 6,7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에서 28.6%가 인상된 금액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영계는 동결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만약에 올리더라도 작년 인상률 7.2%를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오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회의에서만큼은 투쟁보다는 교섭을 중심에 두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왔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막판에는 결국 어느 정도 갈등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양대 노총 위원장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고 또 청년 유니온 같은 데에서는 최저임금 6,700원 인증샷 찍기 캠페인 이런 것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7.2%를 올린다면 한 5,600원 정도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됐죠. 좌익 교수.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데 언제 받은 거예요? 예, 6.4 지방선거 직후에 받았습니다. 네. 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죄인을 처형한 후에 머리를 길거리에 내거는 거를 효수라고 부르는데요. 그 좌익 교수, 그러니까 좌익들을 그렇게 머리를 치자 이런 뜻인데 이런 아이디로 호남 지역과 야당 비하 글을 썼던 국정원 직원 A씨가 이달 초에 서울중앙지검에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커뮤니티 게시판 같은 인터넷 공간에서 전라디언, 홍어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또 5.18 광주항쟁을 폭동으로 규정한 그런 게시물 16건, 또 댓글 같은 경우는 3,451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지방선거 직후에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뭐 방송에서 차마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뭐라고 할까 저질 용어들을 많이 사용했죠. 그렇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때 검찰의 모습을 보면은 제대로 과연 수사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논평을 냈는데요. 특수훈련을 받았고 거대 조직의 일원인 그가 개인적 판단으로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글을 썼을 리가 만무하다라고 하면서 재판이 진행 중인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과의 연계성이 밝혀져야 된다라고 배후 수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입장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좌익 교수는 국정원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유우성 씨 사건에서도 그 수사에서도 관여를 했다라고 하면서 검찰이 서둘러 덮으려고 했다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에 역대 대통령 가운데 비호감도 1위라고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이명박 전 대통령. 박사 학위를 받는군요. 예, 경북대에서 받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안정적인 국가 경영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경북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게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북대 경영학부의 결정입니다.
경영학부의 일부 교수들이 반대를 했지만 교수 3분의 2가량의 찬성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총학생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어제 성명을 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중에 일어났던 원전 마피아, 소통 부재, 서민경제 파탄과 같은 과오를 학위 수여 이유인 안정적 국가 경영이라는 이유에 합당하게 명예박사를 줄 수 있을지 자격이 심히 의심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이 명예박사, 명박 학위 수여식은 다음 달 16일 경북대에서 강행될 예정인데요. 그때까지 아무래도 계속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명예박사 학위를 명박학위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노동, 그러니까 환노위라고 하죠. 환경노동위원회 되게 배속이 되는 건가요? 예, 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의원 정수 조정 때문에 환노위에서 배제됐던 정의당이 하루 농성 끝에 비교섭단체 몫을 확보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하고 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가 합의를 통해서 새누리당 8명, 민주연합 7명, 비교섭단체 1명 이렇게 숫자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심상정 의원이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환노위에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존경한다라는 이례적인 논평을 냈는데요. 거기에도 이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여야의 의견을 수렴해서 환노위에 비교섭단체의 몫을 배정해서 정쟁의 불씨를 끈 것도 정의화 의장의 큰 정치력으로 높이 평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허영일 민주연합부 대변인. 그렇습니다. 네. KBS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내 여론조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장의 조건을 물었나요? 예, 새 사장의 조건으로 정치적 독립성을 꼽은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새노조라고 하죠. 지난 19일에서 23일 동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응답자 1,561명 중에서 77.1%가 정치적 독립성이 우선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12.2%가 경영능력, 4.9%가 소통 능력을 꼽았습니다. 또 사장 인선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장 인선 방식과 관련해서는 89.2% 압도적인 숫자가 11명의 KBS 이사 중에서 8명 이상의 찬성으로 임명 제청이 돼야 된다라는 특별 다수제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네. 자, 국제신용평가사 가운데 하나죠. 피치사. 예. 한국의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예, 요즘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주도해서 총 주택담보 인정비율, LTV라고 하죠. 그리고 총부채 상환비율, DTI 이렇게 부동산 금융규제를 완화하려는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피치는 보고서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가 이미 높은 수준인 과계부채 비율을 더 높이고 가계부채 상환 능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단기적으로보다 장기적으로 더 문제다라고 전망하면서 한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이미 160%를 초과해서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들 가운데 주요 뉴스들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방선거 기간 중에 흑색 선전을 했다는 이유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한 형사고소와 별도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트위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난 20일 숙제를 안 했다는 이유로 학생 8명이 앉았다 일어서기 800회라는 간접 체벌, 얼차려를 받다가 A모 군이 허벅지 근육이 파열되고 내장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후 5시 청와대에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재원 수석 부대표를 50분간 만났습니다. 장관 후보자 8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어제 국회에 제출한 상황에서 여당의 분발을 당부하기 위해서 부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태 살아온 그대로 오늘입니다. 어제까지 살아온 길을 오늘 달리는 거지요. 과거를 미천으로 오늘을 살고 오늘 살아서 내일 준비하게 되는 거지요.
죽음은 살아야 할 내일이 없습니다. 청문회까지 못 가고 도중 하차한 인사를 보았습니다. 반듯하게 잘 살아야 할 이유가 한자리 하자는 데 있는 건 아니지만 부끄러운 것 너무 많은 삶들이 보기도 딱하네요. 이미 사퇴한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를 가지고 조중동에서 말이 많습니다. 문창극 본인한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언론이 과거 발언을 짜깁게 하고 왜곡해서 부당하게 뒤흔들었기 때문에 사퇴하게 됐다고 합니다. 대통령 치맛자락에 침이라도 튈까봐 여론의 입에 마스크를 씌우는 격입니다. 오늘은 6.25가 일어난 지 64년이 되는 날입니다. 문창극 씨가 했던 6.25 관련 발언 되새겨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6.25까지 주셨다. 6.25를 왜 주셨냐? 하나님이 미국을 붙잡기 위해서 주신 거야. 이른바 문창극 동영상을 세상에 남겨주신 이가 있다면 기독교의 하나님처럼 전능한 존재일 겁니다. 왜 주셨냐? 극단적인 친미주의자 잡기 위해서 주셨을 겁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